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저희와 함께 전략 고민해 보시죠. 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도 분주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하나씩 고민해 보시죠. 자, 먼저 LG그룹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LG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점 눈에 띄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LG전자 필두로 해서 오늘 신고가 영역에서 기대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방향성이 맞다면 계속 위로 봐도 되는 건지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님,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LG전자 중심으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오늘 장쪽에 10만 원 시원하게 넘기면서 신고가 달성까지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뚫었다라고 저희가 헤드라인에 지금 물음표가 붙어 있잖아요. 협력을 추진 중이긴 하나 공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계약에 도장이 꽝 찍히진 아직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만 열린 상태 이렇게만 정리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그럼 이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길이 맞으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서 LG전자 필두로 이 위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확정된 게 구체화된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99%라고 생각을 99%요? 하고요. 과거부터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냉각 솔루션 부분에서의 MOU 파트너십을 맺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냉각 솔루션과 더불어서 지금으로서는 전장 사업에 대해서도 3분기 실적도 사실 제일 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사업 부분이 이 전장 부품이었고, 이 냉각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중남미를 비롯해서 북미, 그 다음에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대규모 수주가 좀 기록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 LG전자의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9만 원대의 굉장히 두터웠던 벽을 돌파해서 지금 LG전자도 아까 장중에 10만 전자를 일단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 LG전자를 평가할 때는 과거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빠르게 접고 나서 전장 사업 부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차량용 이 인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아이다스 이런 이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을 계속하면서 LG라는 브랜드를 이제 가전에서는 계속 붙여놓긴 했지만은 그 부분을 좀 띄고 이제는 아싸리 이제 부품 쪽으로서의 매기가 조금 더 우리 계속해서 붙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 LG전자를 평가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장 사업으로서의 가치와 로봇 사업으로의 가치를 조금 더 평가를 좀 더 가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에서 오늘 현대차나 지금 LG전자가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기존의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렸던 이 유동성이 당분간은 LG전자하고 현대차의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전자의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워낙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태선 본부장님께도 같은 결의 질문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도 이게 확정 뉴스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길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 그룹주 체질 개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저도 기대를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완전히 연결고리가 제로에서 10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 한 50에서 70%의 연결고리가 있다가 나머지 30%가 좀 채워지는 서로의 관계임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LG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LG전자가 공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배터리랑 ESS 에너지 쪽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또 LG CNS가 이들의 어떤 전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또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흐름을 놓고 보면 충분히 LG그룹사 MS의 만남은, MS는 모르겠지만 LG그룹사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좀 보여져서 그동안에
전기전자 반도체 통틀어서 가장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게 LG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까지 이제 버무리다 보니 오늘은 다른 종목군들 지금 많이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LG 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도 참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그룹주 가운데 어떤 종목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 안에서 본부장님께서 원픽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사실은 LG전자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공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오늘 지주사 LG를 가지고 네. 나왔어요. 사실 올 초에 이제 지주사들의 랠리가 있었을 때 제가 다른 기업들은 다 괜찮지만 LG만큼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LG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모멘텀이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확 바뀌었나라기보단 일단 기대감을 좀 안고 있는 상황들이 많죠. LG이노텍이 어제 그제 움직였었던 건 기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오늘 LG전자와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이는 건 LG전자는 MS,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팩 쪽에 대한 기대감. 일단 MS하고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 상징성이라는 거죠. 아니 MS가 그럼 공조를 누구랑 했어? 그러면 LG랑 했다고 소문이 날 겁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공조 쪽에도 굉장히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공조 사업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품을 그러니까 세탁기라든지 TV를 하나 팔고 맞는 것과는 완전 다른 수준입니다. 굉장히 장기간, 그리고 계약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체질 개선이 뭐 사인을 찍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체질 개선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LG 지주사를 한번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대신에 7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투심이 또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75,000원 가격 손절 라인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상승을 한다면 지금 다른 지주사들은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박스권 상단을 제시드리겠고 여기서 정말 도장을 좀 찍어주는 뭔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룹주 내 접근 가능한 거는 LG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다른 쪽도 기회는 있다로 짧게는 제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쭉 나열을 했을 땐 LG전자가 단연 돋보이겠죠. 그래서 네. 이제 LG전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참 LG전자 이렇게 이틀 동안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어찌인지 생각이 안 나는 상황이라 상승 시에 좀 붙기보단 조정 시에 조정 매수를 노려보자라는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도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오늘 AI 관련된 키워드 조금 일정이 있어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시간 전부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났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AI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는 아직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AI 기본적 활용 사회 만들 것이다. 뭐 경제 발전 관련 이야기, AI 상하수도 관련 인프라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수혜 영역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손정희 회장의 행보 그러면서 우리가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AI 수장들을 만나면서 주식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적이 있어서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만남이 여기서 마침표인가요?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젠슨왕의 이런 그 과거에 있었던 엔비디아와의 이런 GPU 이 깐부 회동하고는 사실 결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파급효과도 다를 거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한 2%대 반등을 주는 의미로만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스타게이트에 대한 협력,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다 수혜를 받을 거지만 나왔던 얘기라서 사실은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저는 반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2%대 반등해 주는 의미로서는 그래도 손정희 회장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런 회동이 일부는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 이제 어제죠. 엔비디아가 좀 일부는 $180에서 좀 반등을 줬다는 의미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하락에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는 있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으로는 본다면은 그래도 다음 주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이 역할에 대해서 뭐 중국의 H200에 대한 뭐 미국 정부의 허용 검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마 반도체 쪽으로는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느 쪽에 파급 효과가 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반도체 순위를 3위를 좀 해놓긴 했는데요. 오늘 손정희 회장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그래도 오늘 2%대의 단단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정도의 효력은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연결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장악력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4 연내 승인에 대한 모멘텀까지 않으면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와의 괴리가 계속 이번 주는 좀 커지는 구간이기도 해서요. 모멘텀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이 셈법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도 오늘 손정희 회장의 만남 효과 여기에도 삼성전자의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이렇게 삼성전자에 쏠리는 수급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주시할 만한 그 가치가 충분한지도 같이 이야기 들려주시죠. 일단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도체 진영의 지각 변동이 좀 빠르죠. 그러니까 잘 나갔던 쪽이 막 처진다라기보단 만약 하나의 종목이 멈춰 있으면 또 다른 쪽에서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잘 버텨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간밤에는 메타가 또 쉬어 있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반도체 내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계속 이 싸움이 거의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도의 차이에서 지난 2년에서 2년 반 동안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 쪽, 특히나 HBM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렸다면 이제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그것들이 완성도가 높아질 때 뭔가 매개체를 가지고 소비자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는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게 아니라면 TV, 노트북, PC와 같은 전자기기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내피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가 키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게는 호재, SK하이닉스에게는 악재로 느껴지지만 SK하이닉스에게는 악재일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점유율을 늘려가면 그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센티멘털적인 부분에 따른 차이일 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대5 기준으로 지금 더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대5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나 그 주가의 수준을 봐야 된다는 논리도 적용 가능한가요?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대규모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규모와 속도면을 보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할 거고 더 많은 기업들이 AI 플랫폼 산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브로드컴, 퀄컴, 인텔, AMD 대비해서는 전혀 높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단 아이디어도 짧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성훈 대표님,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급 쏠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부장단에서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 전략 변화를 재빠르게 지금 구사해야 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내가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액션이 필요한가요? 종목별 차별화겠죠. 이게 뭐 삼성 라인이든 SK 하이닉스 라인이든 그것을 정하기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칩셋 미디어가 한 17%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구글의 이제 칩에 대한
또 칩셋 미디어의 제품이 들어간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반등을 나오는데 뭐 오늘 YC도 굉장히 좋고 YC 같은 경우도 이번 SK하이닉스 버닝 테스터 이제 이 공급에 대해서도 이 퀄테스톤과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큐브 핸들러에 대한 또 SK하이닉스 퀄테스톤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개별 종목마다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점에서 대비해서 좀 조정이 많이 있던 칩셋 미디어도 고점 대비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는 종목들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소부장 안에서도 순환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 소켓이든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반등했던 포토레지스트 관련 또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이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이 낙폭 이후에 재료가 있는 소부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 이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엔 리스크가 있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좀 빨리 빼서 그것을 수익을 계속 실현시키는 전략이 맞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적 메리트 보자. 기민한 대응을 하자라는 팁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한 쪽 한 번 더 조명을 해보죠.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자동차 쪽을 꼽아봤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3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이야기를 딱 해도 여러 스토리가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와, 현대차입니다. 지금 3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마의 벽이었고 통곡의 벽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7%대 돌파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더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보니까 LG도 움직이고 해서 과거 애플카의 그 어느 날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영광까지도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현대차는 움직이는데 네. 기아가 안 움직여요. 근데 맞아요. 만약 현대차와 기아가 같이 움직였다면 상승 모멘텀은 완성차를 갖다 붙여야 되겠지만 오늘 현대차만 유독 이렇게 강하다라고 보면 드디어 이제 완연하게 투자자들은 현대차와 기아를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구나. 기아는 자동차, 현대차는 로봇 쪽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밸류를 이제부터 이제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정말 오랜만에 누려요. 편안하게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가면서 HL만두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가 가니까 자동차 전통 부품주를 사야 하는 건가 아니면 로봇주를 사야 하는 건가 보니 자동차 부품주는 너무 안 움직이고 로봇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 괴리가 큰 상황이라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엔비디아도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나라도 지금 다 로봇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못지않게 현대모비스의 시세가 지금 강하죠. 네. 부품사 안에서도. 그러면 공통점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벌써 시장에서는 이렇게 노출이 되는구나.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쫓아가실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어떤 재료 노출에 따른 세론도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기다렸다가 저는 21선 닿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번 대시세가 나온 종목군들 이렇게 상승할 때 공격적으로 좀 쫓아가기보단 HL만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21선 조정 한번 닿습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21평 이평선은 만도 기준으로 42,000원에 있고 HL만도 지금의 주가는 6만 원 선에 있는데 네. 이거 닿으려면 엄청나게 꼬꾸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한 일주일만 옆으로 횡보해도 이평선들이 위로 쭉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격적인 폭이 크진 않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트 보니까 날카롭네요. 네. 자, 자동차 쪽은 이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략 위주로 하나 더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현대차에 이렇게 질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접근할 수 있는 팁을 공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대표님만의 팁을 공유해 주신다면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본다면 어제 거의 장중에 상한가 터치가 나왔던 오토웨버 쪽이나 모듈라 쪽이나 이쪽 보는 전략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디어 공유해 주신다면요. 괜찮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지금에 와서 저희가
오토에버로 사자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일 가능성들이 크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본부장님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단일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현대 글로비스가 10%로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법인 내에서 이제 한 70%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좀 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 이제 글로비스 쪽도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좋았다고 볼 수가 있었어서 일단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글로비스의 타이밍도 조금씩 오고 있다. 대신에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이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이 인프라 공급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그래도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에서 그래도 소프트웨어 하면은 우리가 현대 오토앱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격대보다는 20만 원대 중반 조정 시에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현대차가 강하게 치고 올라섰으니까 대표님,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전략을 구상하는 게 그래도 맞아요. 기다림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면 지금 파생되어서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괜찮은 게 있을까요?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자동차 쪽으로 포지션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현대차가 오히려 이제 나홀로 이제 반등하는 것이 로봇 플랫폼 모비드도 공개를 했고 그런 모습들로 봤지만은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인데 기아차도 관련된 괜찮다?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 현대차를 먼저 땡긴 거고요. 그걸 다 땡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좀 기아차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역시 지금 구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까지 받아봤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은데요.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오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슈가 한쪽으로 집중될까 아니면 계속 순환매의 성격일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젠슨항 CEO의 코멘트, 여전히 강력한 시장의 촉매입니다. AI 성장에 전력 중요하고 가장 빠른 거는 원자력이다라는 이야기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모멘텀이었고요.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를 본다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약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의 탄력성은 강하게 나타나서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그래도 작용하고 있는 건가? 계속 봐도 되나?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김재선 본부장님, 젠슨항 CEO가 원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 반응이 오니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고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반도체보다 더 편한 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훨씬 편하다? 네, 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필요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지만 최근에 또 현대건설에 대한 추세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저는 이렇게, 한국전력이 아니죠, 한전기술, 이렇게 세 기업을 압축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BHI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빠르게 보이고 있는데, 이쪽도 수주잔고 기준으로 보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쪽이라서 어떻게 보면 원전과 관련해서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보시는 게 맞고, 나는 변동성이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모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전기술과 현대건설을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원전만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원전 플러스 태양광 플러스 전력기기 전선, 요거는 그냥 패키지로 계속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좋고 나쁘지는 이게 사실 막 싸우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기준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솔루션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온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선 쪽에서는 LS 마린솔루션일까 대한전선일까, 어차피 지금 호반과 LS에 또 여기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서로 수급 공백이 일어나는 거지, 둘 다 기술이라든지 수주 잔고를 보면 어디를